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3월 학평이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새학기 첫 모의고사 준비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영어와 탐구 영역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올해 역시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과목입니다. 절대평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중요도가 낮아진 거는 아니죠.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국어, 수학에 비해서 학습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휘나 문법 실력이 갖춰져 있다라고 전제하고요. 3학년 초반에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그다음에 난이도 분석을 통해서 좀 어려운 심화된 유형의 문제, 또 신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출 문제 분석의 경우에는요, 까다로운 구문을 분석하고 정확한 정답의 근거를 찾는 그런 독해 연습이 필요한데요. 많은 문제를 막 풀려고 하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오답을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연습하셔야 되겠죠. 또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올라요. 영어도 1등급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2등급에서 안 올라요. 3등급 막 이렇게 돼요.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유형별로 공부 방법, 학습 전략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공부 방법으로 계속 하는. 그러니까 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나 뭐 이런 노력은 본인이 생각하기 주변에서 보기에도 쟤는 계속 공부하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데 생각보다 효율은 안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빈칸 추론 문제. 학생들이 많이 오답을 내는 오답률이 높은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이제 빈칸 추론이 있잖아요. 추론 문제. 어,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런 빈칸 추론 문제를 어, 정확하게 빠르게 풀려면 이 유형만큼은 되도록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형은. 그러니까 같은 영어라고 하더라도 공부 방법이 모두 동일한 게 아니라 문제 유형별로 이제 공부 방법, 학습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한 학생이 계속 빈칸 추론해서 틀리는 거예요. 답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성적이 안 오르니까 어떻게 그럼 너는 그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 계획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저 빈칸 추론을 풀기 위해서 그 주어진 지문을 다 직독직해해서 그 독해를 다 쓴대요, 손으로. 지문을 다 쓴대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다 쓰고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공부해? 그랬더니 문제 안 틀리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방법은 이 유형의 문제의 효율을 올리기에는 적절한 공부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공부법으로 계속 공부를 하니까 들이는 노력과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성적은 안 오르고 결과적으로는 날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새학기 시작 전에 내가 자주 틀리는 오답을 내는 유형의 적절한 학습법, 적절한 공부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을 내기 위한 올바른 공부, 올바른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1학기 내신 대비와 병행하면서 우리가 영어 지문의 주제를 찾고 요약하고 글의 흐름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모의고사나 내신에 다 대비하기 위한 공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의 논리적 전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는 그런 독해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하위권의 경우에는요, 중요 구문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 유형별로 나누어서 어떻게 풀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유형 분석, 유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인 대입 파악이라든지 세부 사항 파악 유형에서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입 파악의 문제 유형은 이제 목적, 주장, 주제, 제목, 심경, 분위기 등을 주어진 제시문에서 파악해내는 그런 유형인데요. 세부사항 파악 유형은 내용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를 골라내는 사실적 이해의 부분이겠죠. 따라서 이런 이제 대입 파악 유형에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그런 난이도 높은 간접쓰기의 문제, 즉 간접쓰기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죠. 뭐 예를 들어서 무관한 문장을 골라라 또는 순서를 배열하는 이 부분도 많이 틀리고, 또 문장을 삽입하는 것, 요약문을 완성하는 것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빈칸 추론 이런 문제에서 시간도 많이 들이는 데다가 오답도 많이 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서 정확도를 기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어 어휘 공부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휘가 가장 필요한데 수능 기본 어휘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 단계의 단어도 필요하다면 단기간에 집중해서 단어 암기 또 단어의 어휘량을 늘리는 그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 실력이 탄탄하다고 했을 경우에 독해나 문법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서도 효율을 낼 수 있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영어 듣기 부분도 사실은 영어 듣기는 되게 쉽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평이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만큼 본인이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화나 담화문을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추론하거나 또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추론해내는 그런 상황 파악 또는 추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요.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읽고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독해 연습도 필요합니다. 또한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배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간접쓰기의 문제에서도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탐구 영역 2021학년도 수능 탐구 영역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 교과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만큼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갖고 있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탐구 영역은 보통 학생들이 이제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기반한 암기가 필요해요. 이해와 암기를 기반으로 개념에 대한 이해 부분에 투자가 좀 많아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이제 모든 내용, 단원별, 주제별, 개념, 내용, 용어 등등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 학습만 하면 다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개념 학습을 먼저 해놓고 이에 대한 문제풀이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문제를 풀고 정답이 이것이다라고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요. 확실히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또는 내가 다소 좀 헷갈렸어, 혼돈스러웠어 라고 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내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관련 문항과 관련된 또는 문제와 관련된 사회교과의 어떤 기본 개념 배경 지식 정리를 따로 해두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충 그냥 풀었는데 맞았어? 그래서 넘기는 것보다 나 이거를 정확하게 몰랐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겠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고 지나가면 다음번에 그 문제가 조금 다른 형태로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거기서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반복, 그다음에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출제되는가에 대한 흐름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시기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방학이 이제 지났어요. 겨울방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겨울방학 시작 전에 학생들이 이런 계획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선생님, 저 겨울방학 동안에 탐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 계획을 아마 잘 실천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겨울방학까지 교과 개념 정리를 마친 학생이라면 이제 봄학기에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출간되어 있는 이런 문제집들,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새 학기 전까지 수능 모의고사 기출 유형별 이제 문제 또는 지문이 어떤 게 나왔는지 또 오답 분석, 내가 아까 틀린 것, 정확히 모르는 것 체크를 다 별도로 해서 정말 모르는 거 별표, 대충 알고 푼 거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해서 이제 오답 분석이나 문제 유형별 단원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학기에는 개념에 대한 복습이 아마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1학기 중에 학교에서 선택해서 듣는 교과 또 모의고사에서 풀어야 되는 교과가 비슷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반복 학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와 개념 복습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모의고사를 통해 학습 수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6월 모의고사가 실시된 경우에는요. 6월 모의고사의 경우 오답 문제에 대한 체크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요. 내가 맞았던 문제도 정답을 맞춘 문제도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은 보완의 시기입니다. 내가 미흡했었던 부분, 미진했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름방학에는 EBS 수능 특강 교재, 수능 연계 교재를 가지고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출제됐었던, 예전에 이제 나왔었던 수능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또는 수능 기출문제, 모평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고요. 또 오답 노트도 단권화해서 여러분들이 가져다니면서 이것은 내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의 개념서야, 나만의 자습서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사실 어느 출판사 교재도 보면은요, 사실 기출 문제들을 다 다른 컨셉으로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능 직전에 이제 많이 푸는 문제가 이렇게 넘기는 모의고사 문제들 많이 풀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출판사별로. 그래서 뭐 이렇게 대형 서점에 가면은 아예 그 모의고사 코너에 이렇게 회차별로 뭐 한 권당 8회차, 뭐 5회차 이런 분량으로 넘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방법 어때? 라고 이제 추천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6월 이제 그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1학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막판 점검으로 그런 문제들을 너무 두꺼운 거는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두꺼운 거 사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되는데 부담감만 계속 있고 처음에 한두 페이지 보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얄팍한 거는요, 빨리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얄팍한 뭐 5회차 정도짜리의 넘기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면은 사실 일주일이면 그 한 권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한 달이면은 4권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뭐를 하느냐? 월, 화, 수, 목, 금 중에는 회차별로, 하루에 한 회차별로 시간 투자해서 풀고 주말에는 오답 정리, 다시 한번 점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다른 문제 좀 넘어가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중복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틀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디선가 본 문제, 지난번에 한번 풀었던 건데 이번에도 또 모르겠네? 또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풀다 보면 내가 정말 몰라서 틀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뚜렷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답 노트 정리를 해두면 탐구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거를 확실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기,
그게 여름방학부터 수능 직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권화해 놓은 어떤 노트나 오답 정리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내가 최종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9월 모평 직후에는 신유형 문제라든지 또는 고난도 문제를 마지막으로 점검 체크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탐구 영역에 대해서 수능 대비를 하는 계획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